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상승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는 이 반등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단까지는 좀 열려는 있습니다. 한 32,400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는데 안 내려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 오늘 내일 정도 해가지고는 하방 형식 만들고 이런 모양 만들어서 소폭 반등 후에 횡보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좋은 좀 편안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12,000까지는 뭐 열려는 있지만 지금 12,400 흔들기 하고 있죠. 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하방 형식 만들고 오늘 내일 정도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기간 조정을 받고 마무리하는 게 우리한테는 마음이 편한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현재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이 의견을 뭐 갑자기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현재 고용 부분이 양호하다. 그리고 소비 부분도 뭐 기존보단 둔화는 됐지만 예상치보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정도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지금 아직까지는 고용 소비 이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또 한번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5가 아직 우세하긴 하지만 이쪽에 의견이 계속 세지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0.5가 우세이긴 한데 9월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부분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발언 전인데 여기서 추세를 뭐 아예 깨가지고 하락 전환으로 만들어서 잭슨홀 미팅을 맞이하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쉬어갈 구간에서 쉬는 핑계거리는 만들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방 형식을 만들어서 소폭 반등하는 척 해놓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기다리는 게 뭐 가장 뭐 합리적이지 않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오늘 내일에서 이제 덜 밀리는 이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주후반 이게 소폭 반등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은 모양인데, 오늘까지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1.1%의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 중반, 1.56%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뭐 모양을 기분을 좀 나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에서라도 이제는 좀 하방 경기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중 바닥성이든 뭐 꼬리를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좀 높이는 과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위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메이저들의 생각을 봤더니 기관에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주식을.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하지는 않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좀 매도 우였는데 마감 동향에서 마감쯤 와가지고는 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동향이 중요한데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뭐 7,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에 한 2,000계약 정도 줄였다라는 거는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강하게 계속 본다라기보다는 뭐 제한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선물 매도가 나왔고 옵션 동향은 뭐 양매도인데 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크게 의미 없고, 그리고 주식 쪽은 코스피 주식 거의 안 건드렸고 코스닥 주식 조금 매수. 그러면은 중립 이하 정도 포지션인데 어제 선물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어제 매수한 정도 상쇄했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수급 쪽에서는 관망 정도인 것이지 이 외국인들이 크게 뭐 하락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도 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원에서 이탈해서 5만전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더 약하네요. 그래서 6만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시장이 좀 쉬는 구간에 소외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 동맹, 이 치포 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수도 자연스럽게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머지 기존 뭐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주도주들이 좀 살아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도주들이 좀 쉬어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고 1차 목표치까지 도달 그리고 쉬는 구간에 도달한 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현재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환율도 요즘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1345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290원대까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러 상황이. 그래서 이 정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뭐 특징으로는 조선주 이제 기존부터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뭐 강한 모습입니다. 조정도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기간 조정 정도만 받고 크게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14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과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실적이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2분기에 적자폭이 거의 줄어있죠. 66억 적자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는 다시 한번 이제 특히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줄어들고 이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뭐 2007년, 2008년 이후에 어려웠던 이 조선 업황이 조금은 나아지는 동향. 이게 뭐 LNG선 중심으로 고부가치선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거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까지 나면서 천연가스 LNG선 가치가 더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술력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뭐 가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제품이 자꾸 이제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값치가 점점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격 협상력도 우리가 꽤나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선주는 제가 과거에는 조선주는 뭐 단기 반등 정도만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으니 올해 정도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 있습니다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중심으로 해서 성광밴드는 그동안 강조해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기간 조정이라도 좀 받은 다음에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연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급등 그리고 기간 조정 짧게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받으면서 쉬고 있는데 오늘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태광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상강 MT 같은 경우도 후강한 쪽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풍력 쪽으로도 이제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좋은 모습 보이고 뭐 28,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어제도 아래 꼬리 달고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데 28,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간 조정 조금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그동안 못 움직였던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가 움직였고 GSE랑 대성에너지가 숨고르기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GSE가 오늘 뭐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14년 내 뭐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하죠. 천연가스 가격이. 그리고 사우디에서 감산설까지 나오면서 천연가스 유가 양쪽 다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테마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SE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보시고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하이라이트는 중앙에너비스였죠.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되고 밀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5만원 회복한 후에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45만원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뭐 50만원까지는 또 다음 목표치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할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굉장히 뭐 가속화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 짓는 거 가속화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LNF나 이런 쪽은 주도주 쪽은 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매매를 한다면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리시고 지금 구간은 바로 상승 전환되기보다는 올라왔다가 살짝 기간 조정도 받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치고 빠졌다가 추후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될 때 그때 같이 좀 더 길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력 관련주도 뭐 유니슨이라든지 뭐 CS 베어링, 뭐 CS 윈드 이쪽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삼강 N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국 SNC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살아 있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요 구간 잘만 노리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죽고 있죠. 요 52,000원 위에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 참고하시고, 하나솔루션도 좋았고, 오늘 OCI 같은 경우가 그동안 조금 약했었는데 OCI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대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DA나 이런 종목들도 61선까지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풍력 태양광 쪽이 양호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두산 퓨얼셀도 이제 1차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쉬었습니다. 4만원 구간 위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튀지는 못해도 뭐 요 기간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라도 추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니크라던가 JNK터나 뭐 이런 쪽 코오롱인더 평화산업 많죠. 수소 관련주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드디어 22,000원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 딱 붙여놨는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양봉을 세워서 한 번 더 올라가 줘야지. 요 구간은 아직까지는 저항받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한 차례 더 양봉이든 갭상승 돌파해서 양봉이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정기술이나 이런 관련주들 있죠. 이런 쪽이 아직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진파워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움직였죠. 일진파워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오늘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BHI라던가 뭐 쪽 소폭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조정도 크게 안 받았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슬그머니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의 휴식 구간을 취할 때는 이렇게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휴캠스 같은 탄소 배출권이나 관련주들, 이 에코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양호하죠. 휴캠스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올라오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뭐 후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휴식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기간 조정 수준이죠. 그래서 뭐 9,000원 위쪽에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10,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과정인데 짧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뭐 에코프로나 유니드, 뭐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주항공 쪽과 K방산 쪽 같이 볼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다.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죠. 이쪽하고 하나이어로스페이스. 이쪽은 이제 그룹사 자체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튀었었는데 최근에 횡보하면서 잘 쉬고 있다. 21선이 거의 다 뭐 꼬리를 말아 올려서 따라오는 모습도 양호하다라는 거. 그 외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뭐 그리고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한일단조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고, 인텔리안테크라던가 뭐 세트레가이, 아스트 이런 종목들도 소폭 휴식 이후에 다시 한번 뭐 회복 시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까지.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어제도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섹터 요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있죠.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잘 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천천히 한번 짧은 구간 정도 공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낙폭과대주들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밀려있는데 이슈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뭐 SMCNC도 그렇고, 뭐 SM그룹은 이제 SM 매각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고,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 쪽도 있고 국내에 이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뭐 되돌림 현상이 나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고 시간 투자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뭐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 이런 위메이드 이런 쪽도 최근에 좀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현재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략하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좀 유리하고 그리고 조정이 좀 마무리 구간에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길게 들어가는 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종목들 그냥 쭉 나는 들고 간다 믿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조정 구간 끝나고 1차 목표치의 상단 부분인 이제 코스피로 치면 한 2650에서 2700대 정도 올라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교체한다 생각하시고 코스닥으로 치면 900포인트 근접해 가면은 그럼 한번 교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좀 상승 구간 이후에 쉬는 구간이 잠깐 나왔는데 또 이제 암울해지는 구간이 오는 것 같죠.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약세 구간은 주더라도 뭐 하락으로 전환시켜서 과거에 상반기에 있던 공포 구간을 다시 만들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이랑 좀 지켜보면서 소폭 반등 나오거나 하면은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감 찾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